채무자와 채권자분들이 채무 변제를 위해서 서로 협상과 합의를 진행하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예상치 않은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의가 되지 않거나 지연이 되면서 합의를 하다 말고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죠. 그런 의미 없는 시간이 가다 보면 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청구와 강제 집행 등을 하면서 경합이 되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게 채권 회수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정말 안타깝게도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법적 절차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의 문제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기 피해를 당하거나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분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형사 고소를 하기도 하고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 집행 등을 하는 과정에서 또 추가로 법비용이 발생하고 납부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채권자분들이 아무리 많은 법비용을 쓰셨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기 피해를 당하고 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생돈으로 납부한 법비용을 고스란히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는 억울한 경우도 많죠. 자, 예를 들어 채권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법적 절차가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를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간 인지대와 송달료, 법무사 서기료 등을 채무자에게 전부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합의가 돼서 신청사건 치하, 즉 집행해제를 하려고 해도 치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돈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될까요? 자, 또 어떤 경우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작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정말 많죠. 그럼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채무자에게 과연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제가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도 없는 이런 실무적인 부분을 알려드려서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분들의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알아볼 사항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들어간 변호사 선임 비용 또는 법무사 고소장 작성 비용입니다. 자,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 당연히 형사 고소를 많이 하시겠죠. 그 사안이나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에 따라 정말 법률적으로 잘 분석해야 되는 악질적인 범죄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기꾼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 피해를 입히면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이 진행되는 사건의 병합이나 그 안의 범죄 행위에 따라 경합범인 경우도 있죠. 평생을 살면서 사기 범죄를 100번, 1000번 당할 리 없는 일반인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면 정말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라서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렇게 찾아간 법무사 및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서기료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당연히 받겠죠. 그 비용이 작게는 수십만 원, 또 그 사안이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수백, 수천만 원의 형사 고소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안타깝게도 사기꾼에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형사소송 사건이 진행이 되어서 사기꾼, 즉 피고소인이 징역 및 금고형, 그리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형법상 죄가 인정된 경우라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법무사에서 고소장을 작성할 비용을 청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 돈을 사기치고 떼먹은 사기꾼의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청구하기 힘든데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인해서 무혐의로 사건이 처분되면 더더욱 청구할 수가 없겠죠. 정말 사기를 당하고 내 재산을 다 도둑 맞은 것도 억울한데 이처럼 형사 고소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특별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바늘구멍이라도 들어가고 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길을 찾는 것이 추심 실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형사 고소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너무나도 아까운 경우 가장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형사 고소를 하면서 발생된 비용, 즉 손해에 대해서 내용 및 내역을 준비해서 지급 명령을 슬쩍 신청해 보는 겁니다. 상대방, 즉 사기꾼이 이의 제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쉽지는 않겠죠. 자,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지급 명령 결정이 확정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검토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기 피해자분들은 사기꾼이 깜빵에 가든 말든 또 뭐라든지 간에 자신이 피해받은 돈을 찾고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사기꾼에게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형사 고소 진행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그냥 자포자기하고 벌금이 나오든 징역이 나오든 간에 그냥 몸으로 때우고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정말 막막하죠. 자, 하지만 형사건을 진행하면서 피고소인과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형사 고소 비용에 대해서 변제하는 금액, 즉 합의 금액에 추가를 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사기꾼인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기를 치고 피해를 줬으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은 당연히 물어줘야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건 합의 시 지출된 비용을 추가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비용 문제는 채권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법적 절차일 것입니다.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채무자의 은행 예금이나 결제 대금 등의 강제 집행을 하는 절차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입니다. 그런데 압류를 신청하고 또 취하를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채권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되죠. 그리고 제3채무자의 수에 따라 추가로 송달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진행하게 된다면 수십만 원의 보수료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자분들은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그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하지만 제가 23, 4년 동안 추심 업무를 하면서 채무자 중에 채권자가 지출한 법비용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채무자는 정말 수만 명 중에 단 한 명도 보질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비용에 대한 문제로 많은 분쟁이 발생을 하겠죠. 민사집행법 53조 1항에서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강제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률이나 조항에서 보면 항상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채권자분들이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를 진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채무자 은행 계좌에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만큼 잔고가 있어서 추심을 하고 전액 회수를 하는 경우는 정말 1%도 아니고 수천 건 중에 한 건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보통 추심 실무적으로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를 하는 이유는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협상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이 정말 크죠.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채권자분들이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를 하면 민사집행법 246조에 나와 있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만 압류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채무자의 계좌가 개설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압류를 진행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거의 95%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 은행 계좌에 돈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때 발생한 강제 집행 비용을 바로 공제해버리면 되겠죠. 하지만 잔고가 충분치 않거나 또는 없어서 추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말 골치가 아파진다는 겁니다. 자, 법률 조항을 보면 그 집행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고 나와 있다시피 해당 사건, 즉 당해 집행 사건에서 법비용을 공제하지 못하면 청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자, 어떤 경우 채무자가 은행 예금도 있을 것 같고 주식도 비트코인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압류를 남발한다고 해서 그 압류 비용들을 법원에 집행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도 결정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법에서는 무슨 민사집행법 23조, 민사소송법 114조로 규정이 있긴 하죠. 그 내용을 대충 보면
당의 집행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지출할 필요성, 또 강제집행과의 관련성과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긴 하죠. 그런데 당의 실익을 얻지 못한 압류 비용까지 전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결정을 내어주는 경우는 제가 추심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조회 및 조사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절한 타이밍을 잘 생각해서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까운 법비용을 날리지 않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압류 및 강제집행 등에 대한 집행해제, 즉 치아 비용입니다. 채무자와 이제 변제 합의를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를 상대로 진행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치아를 할 때도 송달료 등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자, 예를 들어 은행 계좌 몇 군데 압류를 해제하고 치아할 때는 채권자 본인이 하는 경우 몇만 원의 비용이면 되겠죠. 하지만 법률사무소 등에서 대신 해주는 경우는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도 많은 분쟁이 발생을 하겠죠. 돈을 받을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 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치아 비용까지 내가 왜 부담해야 되느냐고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왜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압류 및 강제집행을 남발하고 사람을 못 살게 굴어놓고 그 비용까지 나보고 내라고 하냐며 화를 내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치아 비용 수십만 원 때문에 서로의 감정이 상해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합의가 깨어지는 경우도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죠. 자, 그런데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도 이런 치아 비용을 누가 부담하라고 나와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채무 변제에 대한 합의를 하고 돈을 받는 경우에 채무종결 확인서를 작성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특약사항에 법적 절차 해제 및 치아 신청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무조건 기재하고 명시를 하십시오. 자, 그렇게 되면 절대 분쟁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실무적으로 채무종결 확인서를 작성을 할 때 이런 특약사항을 기재하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채무자는 돈을 주고 당연히 채무가 종결되었으니까 통장 압류 등 법적 절차권도 채권자가 치아를 해주겠지 하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채권자분들은 왜 내가 따로 비용까지 또 지급하면서 치아를 해주냐,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 정지 및 청구 이의소까지 진행하면 정말 큰 분쟁으로 발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채권자분에게 소송 비용까지 추가가 돼서 채권자분이 오히려 채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추심 실무상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예상치 않은 문제로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오는 집행비용 말고도 정말 많은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 분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거주지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할 때 개문 비용이나 입회인 비용 등은 채무자에게 청구가 될까요? 자, 그리고 채권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재산 명시, 재산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 이런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다음에도 이런 문제와 분쟁 그리고 궁금증에 대해서 전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을 갚을 채무자는 변제에 따른 의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받을 채권자분들의 소중한 돈과 정당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 돈도 이성우는 최선을 다해서 알찬 내용과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